국제유가 오름세에 전국 주유소 평균 휘발유 가격이 넉 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다음 달에도 휘발유 가격이 고공행진을 이어갈 전망인 가운데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유가 안정을 위해 알뜰 주유소 활성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에서 치사율이 100%에 가까운 돼지 열병이 확산하면서 국내 돼지고기 값도 들썩이고 있습니다. 유통업체 재고 물량이 떨어지는 보름 후부터는 가격 인상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세계 최대 반도체 회사 인텔의 올 1분기 영업이익이 삼성전자를 앞지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는 비메모리 분야 강화를 위해서 앞으로 1조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온라인상에서 퍼진 농약 성분 함유 맥주 리스트에 대해서 안전하다는 검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하지만 같은 제품을 두고 미국 소비자 단체와 식약처가 다른 결과를 내놓으면서 소비자 불안은 여전히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첫 소식 기름값 뉴스로 시작합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미국의 대이란 제재와 관련해서 국내 유가를 안정화하는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오는 6월 말 만료되는 자동차 개별 소비세 인하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인아 기자. 네, 정인아입니다. 정 기자, 홍남기 부총리가 최근 급등하는 유가와 관련해서 어떤 대책을 언급했다고요? 네, 일단 원론적인 수준에서 언급을 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알뜰 주유소를 활성화시키고 전자상거래를 확대하는 등 석유 시장의 경쟁을 촉진해 가격을 안정시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다만 유류세 인하폭 축소는 예정대로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대이란 제재와 관련해선 이란 이외의 다른 국가에서 원유를 수입하도록 하고 대체 원료를 활용하는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유가 변동으로 인해 피해를 받은 중소기업의 경우 정부가 긴급 경영 안정자금을 투입해 유동성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올해 1분기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떨어졌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총리의 언급이 있었습니까? 네, 홍 부총리는 수출과 투자 동반 부진으로 올해 1분기 국내 총생산 증가율이 전분기 대비 마이너스 0.3%로 나타난 데 대해선 경제부총리로서 송구스럽다고 말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어느 때보다 지금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견 중소기업 차원의 민간 투자가 지속적으로 일어나도록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도 최근 삼성그룹이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 133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 정부도 인력을 양성하고 핵심 기술을 지원하는 등 추가적인 지원 정책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자동차 개별 소비세 인하 기간 연장 여부에 대해선 경기 상황과 자동차 시장 동향 등을 고려해 인하 기간을 연장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언급했습니다. 지금까지 SBS MBC 정인아입니다. 최근 돼지고기 사러 마트에 갔다가 혹시 주저하신 분들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돼지고기 가격이 눈에 띄게 오르고 있는데요. 세계 최대 돼지고기 소비국인 중국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번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강산 기자. 네, 강산입니다. 강 기자, 돼지고기 가격 얼마나 올랐습니까? 네, 축산유통종합센터에 따르면 이번 달 평균 돈육 가격은 킬로그램당 4,571원으로 지난달 3,906원보다 17%가량 올랐습니다. 2월 평균가인 3,368원과 비교해서는 36%나 오른 건데요. 봄철 캠핑 시즌을 맞아 수요가 늘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중국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ASF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에서는 이미 지난해부터 돼지 100만 마리가 살처분됐고 올해 1억 마리 이상이 살처분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세계 최대 돼지고기 소비국인 중국은 수입을 크게 늘릴 수밖에 없고 수입량이 늘면서 공급 가격도 큰 폭으로 뛸 전망입니다. ASF는 감염된 돼지와의 직간접적인 접촉을 통해 전파되며 감염되면 치사율이 100%에 가까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당장 앞으로가 더 걱정인 것 같은데 가장 많이 소비되는 삼겹살과 또 가공식품 가격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네, 지난달 킬로그램당 16,900원이던 삼겹살 평균 소비자 가격은 이달 현재 18,546원으로 10% 가까이 뛰었는데요. 1년 전과 비교하면 400원 가까이 비쌉니다. 수입산 돼지고기를 많이 사용하는 가공식품 가격도 인상 압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수입 비중이 큰 스페인산 수입 돈육의 직매입 시세는 지난해 4월 킬로그램당 4달러 초반에서 현재는 5달러 내외로 20% 가까이 올랐습니다.
수입 돼지고기가 국내 유통량의 3분의 1에 달하는 만큼 수입산 재고가 소진되는 15일에서 한 30일 정도 뒤에는 추가 가격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SBS CNBC 강산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르노 삼성자동차가 오늘부터 사흘 동안 부산 공장의 가동을 중단합니다. 생산 절벽을 맞고 있는 국내 완성체 업계에 줄줄이 파업 위기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최나리 기자. 네, 최나리입니다. 최 기자, 르노 삼성자동차가 오늘부터 공장 가동을 중단한다고요? 네, 르노 삼성은 오늘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사흘 동안 부산 공장 가동을 일시적으로 중지하는 셧다운에 들어갑니다. 공장 가동을 중지하는 이유는 노사 간 대결이 7개월째 계속되고 있는 데다 그 악순환으로 생산 물량도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일명 생산 절벽 때문인데요. 실제 르노 삼성의 올 1분기 생산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 정도 줄었습니다. 위탁 생산 중인 로그의 판매 부진에 노조가 부분 파업을 벌이면서 생산 차질을 빚었기 때문입니다. 노조의 장기 파업에 회사도 공장 가동 중단이라는 강경 대응으로 나선 셈입니다. 네, 그런데 양측 간 쟁점이 뭐길래 이렇게 타협점을 못 찾는 겁니까? 르노 삼성 노사는 지난해 6월부터 임단협 교섭을 진행했지만 노조 합의건과 관련해 입장차가 커 매듭을 짓지 못한 상태입니다. 노조는 근로 강도가 과중하다면서 작업 전환 배치 시 노조 합의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측은 노조의 인사 개입이라며 거부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초 5일로 예정됐던 셧다운 일수가 3일로 줄었고 지난주 노사가 근로 강도와 관련한 쟁점에서 이견을 좁힌 점은 노사 갈등 완화에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됩니다. 또 오는 9월 말로 예정됐던 로그의 위탁 생산 종료 시점이 연말로 연장된 점도 긍정적입니다. 그렇군요. 한국 GM도 1년 만에 파업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죠? 네, 올 초 법인이 분리된 GM 테크니컬 센터 코리아 노조가 지난 23일 83%의 압도적인 찬성률로 파업을 결의했습니다. 노조원들은 기존 한국 GM의 단체 협약 승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사측은 신설 법인이 근로 조건 등이 기존 법인과 달라 단협 승계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또 현대기아차도 파업 위기라고요. 그렇습니다. 현대기아차 노조는 노조법 개정에 반대하는 사실상 정치 파업 카드를 내놨습니다. 노조는 국회에서 경영계 요구 사항을 담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처리가 시도되면 총파업을 할 계획입니다. SBS CNBC 최나리입니다. 전국 버스 노동조합 234곳이 노동위원회에 쟁의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전국 자동차 노조 총연맹은 주 52시간제 시행에 따른 인력 충원과 또 임금 감소 대책을 마련해달라는 입장입니다. 쟁의 조정이 결렬될 경우 노조는 다음 달 15일 총파업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삼성전자가 올해 1분기 영업이익 면에서도 경쟁사인 미국 인텔의 세계 1위 자리를 내줄 것으로 전망됩니다. 삼성은 비메모리 분야의 대규모 투자로 앞으로 반격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취재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완진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김 기자, 네. 결국은 삼성전자가 반도체 1위 자리를 다시 내주게 됐다고요? 네, 지난 5일 삼성전자가 잠정 실적을 발표한 이후 국내 증권사들은 삼성전자 반도체 1분기 매출을 15조 9천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4조 5천억 원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23% 그리고 61% 줄어든 수준인데요. 미국 인텔과 비교했을 때 올해 1분기 매출은 3조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4천억 원 적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텔의 1분기 매출은 지난해와 같은 161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8조 7천억 원을 유지했고 영업이익은 7% 하락한 42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D램과 낸드 플래시 등 메모리 반도체 시장 둔화 영향으로 삼성전자는 앞서 지난해 4분기에 이미 매출액 1위 자리를 인텔에 내준 바 있는데요. 이번 1분기에는 영업이익 1위 자리까지 내주게 생긴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아무래도 이 원인을 짚어보면 지난해 하반기부터 우려가 되었던 메모리 반도체 가격 하락, 이게 큰 영향을 미쳤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업계는 2분기 영업이익도 인텔이 삼성전자를 따돌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데요. 인텔이 전체 시장의 80% 가까이를 차지하는 비메모리 반도체인 CPU 같은 경우는 시장 수요가 줄어도 가격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편입니다. 하지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리고 미국 마이크론이 산분하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는 수요가 줄면 곧바로 재고가 늘면서 가격이 크게 떨어지는데요. 이러한 구조가 실적 역전의 현상 이유로 꼽힙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도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의 투자 계획을 발표했죠. 네, 삼성전자는 지난 24일 반도체 비전 2030을 발표하면서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 10년간 133조 원을 투자하고 15,000명을 직접 고용한다는 계획을 밝혔는데요. 인텔 등 기존 패권을 잡은 기업들의 도전장을 내민 겁니다. 5세대 통신과 인공지능 그리고 사물 인터넷 등 신기술의 확산으로 시스템 반도체 시장 규모 역시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삼성은 시스템 반도체 투자를 시작으로 오는 2030년까지 비메모리 분야에서도 1위 자리에 올라서겠다는 목표입니다. 그렇군요. 삼성이 이런 계획을 내놨는데 한편으로는 정부도 이에 맞춰서 비메모리 육성을 지원한다는 계획이죠. 네, 정부는 내일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에서 비메모리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3대 중점 육성 사업으로 선정한 비메모리 반도체와 바이오 그리고 미래형 자동차 가운데 첫 번째로 비메모리 산업 지원책을 내놓는 건데요. 이번 행사에는 이재용 부회장도 자리에 참석을 해서 비메모리 세계 1위 달성을 위한 구체적 비전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전자 고위 경영진들은 정부 고위급 인사들과 함께 세계 첫 극자외선 반도체 위탁 생산 공장인 화성 EUV 라인을 돌아본다는 계획입니다. 네,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이 대한항공의 체질 개선에 나섰습니다. 대한항공의 변화가 어떻게 진행될지 주목되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권세욱 기자. 네, 권석입니다. 권 기자,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이 직원 근무 복장 규정을 바꿨다고요? 네, 대한항공은 다음 달 1일부터 넥타이를 매지 않는 노타이 근무를 실시합니다.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대한항공은 지난 2008년부터 하계 기간 동안에만 노타이 근무를 해왔는데 이를 연중으로 확대한 겁니다. 적용 대상은 국내외 모든 남자 임직원입니다. 운항, 객실 승무원을 비롯한 제복을 착용해야 하는 직원은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사실 조 회장이 바로 지난주에 취임을 했는데요. 예상보다 빨리 구체적인 변화를 시도하고 있군요. 네, 조 회장은 앞으로도 크고 작은 변화를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 회장은 재작년 대한항공 대표이사로 취임한 뒤 델타 항공과의 조인트 벤처 출범을 이끈 바 있습니다. 조 회장의 공식 데뷔 무대는 오는 6월 서울에서 열리는 국제항공운송협회 연차총회가 될 전망입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달에 자산 5조 원 이상의 대기업 집단을 발표하는데요. 조 회장은 그룹을 대표하는 동일인인 총수에 지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가운데 어머니인 이명희 전 이루재단 이사장과 또 누나 조연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첫 재판이 곧 열리죠?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는 목요일 오전에 이 전 이사장과 조 전 부사장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합니다. 모녀는 필리핀 여성들을 위장 입국시켜 가사도우미로 불법 고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SBS CNBC 권세욱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보험 가입하실 때 건강 상태나 병력을 보험사에 알려야 하죠. 그런데 얼마 전 금감원에서 이런 고지 의무를 지키지 않은 가입자라도 함부로 보험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지환 기자. 네, 정지환입니다. 정 기자, 병력을 알리지 않고 보험 가입을 했는데 그렇다 해도 계약을 해지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이 내려졌다고요? 네, 4월 초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보험 가입 시 미리 알려야 하는 당뇨 병력을 숨긴 가입자의 계약 해지가 무효라는 내용의 조정 결정서를 공개했습니다. 이 가입자는 간암 진단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보험사는 가입 당시 간경화 병력이 있었음에도 미리 고지하지 않았다며 보험금을 주지 않고 보험 계약도 해지했습니다. 이후 그 가입자가 간경화 병력을 알게 된 것이 보험 가입 이후라는 점이 인정되면서 보험금은 지급했지만 간경화 외에 당뇨 병력을 숨긴 것을 문제 삼아 보험 계약 해지는 번복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금감원 분조위의 분쟁 조정을 받게 됐는데요. 분조위는 이 계약 해지가 무효라고 결론을 내린 겁니다. 이 보험사는 결국 분조위의 결정을 받아들여 계약 해지를 취소했습니다. 그렇군요. 분조위가 이런 결론을 내린 이유는 뭡니까? 보험에 가입할 때 가입자는 자신의 병력이나 건강 상태를 정확하게 알려야 하는 고지 의무가 있습니다. 고지 의무를 위반을 발견하면 보험사는 한 달 내로 정확한 해지 사유를 밝혀 가입자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보험사는 가입자에게 간경화 병력을 숨겼다고 해지를 통보했는데요. 가입 해지를 통보하고 한 달이 지난 후에 해지 통보 때와는 다른 이유로 계약 해지를 주장해 문제가 된 겁니다. 분조위는 이 과정에서 보험회사가 간경화를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 해지를 한 것이지 당뇨 병력을 알리지 않은
것이 이유라고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보험 해약이 무효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런 계약 전 고지 의무 관련 민원은 지난해 1,086건, 2017년 1,320건이 접수되는 등 매년 1,000건 이상 금감원에 접수되는데요. 이번 분조위 결정은 앞으로 비슷한 민원을 처리할 때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정주환입니다. 오는 수요일 근로자의 날을 맞아서 많은 직장인들이 이날 하루 쉬면서 여가 활동을 즐기실 텐데요.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은 주중 황금 휴일이죠. 그런데 그동안 대부분의 골프장들이 근로자의 날에도 관행처럼 공휴일 요금을 적용해 불만이 많았습니다. 평일 요금을 받아야 한다는 판단이 나와서 주목됩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광윤 기자. 네, 정광윤입니다. 정 기자, 근로자의 날에 공휴일 요금을 받는 게 부당하다는 결론이 나왔다고요? 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해 근로자의 날 공휴일 요금을 내야 했던 직장인이 제기한 요금 반환 요청에 대해 평일 요금과의 차액을 돌려주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골프장과 이용객 간 분쟁에서 이용객의 손을 들어준 건데요. 해당 골프장은 평일과 주말 공휴일 요금만 구분돼 있고 근로자의 날에 공휴일 요금을 적용한다는 안내는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다른 공휴일과 달리 근로자의 날 제정법에 따라 정해진 유급휴일로 공무원 등은 정상 근무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그동안 근로자의 날에 공휴일 요금을 적용해온 골프장들이 앞으로는 평일 요금을 받아야 하는 건가요? 위원회는 근로자의 날에 평일 요금을 적용하는 골프장이 있고 소비자 대부분이 공휴일 요금을 납부하겠다는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판단 근거로 삼았는데요. 일단 이번 결정의 취지를 업계 관행을 이유로 비싼 요금을 강요하는 행위를 막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강제할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위원들 간에도 의견이 엇갈렸던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사전 동의가 있으면 괜찮다는 쪽과 공휴일이 아닌데 공휴일 요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이 맞섰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정광윤입니다. LG전자가 전국 130여 개 서비스 센터에서 근무하는 협력사 직원 3,900여 명을 근로자의 날인 다음 달 1일자로 직접 고용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직접 고용 계획을 발표한 지 5개월 만입니다. 이번에 채용되는 직원들은 LG전자의 글로벌 고객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고객만족 경영센터에 소속됩니다. 최근 A형 간염이 서울과 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이 신속한 백신 접종을 당부하고 나섰지만 집단 발병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이한나 기자. 네, 이한나입니다. 이 기자, A형 간염 환자 수 현재 얼마나 됩니까? 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올해 A형 간염 확진자는 어제 기준 3,600명에 육박합니다. 지난 한 해 통틀어 발생한 감염자인 2,400여 명을 벌써 1,000명 이상 넘어섰는데요. 특히 서울과 경기 지역 감염자가 전체 환자의 절반 가까이 차지합니다. 경기도가 1,035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이 570명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또 전체 환자 10명 가운데 7명은 30, 40대가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들 상당수가 예방접종을 하지 않았거나 자연 감염을 통한 항체가 형성되지 못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네, 증가세가 가팔라서 대책 마련이 좀 시급해 보이는데요. 우선 일상에서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A형 간염은 물이나 식품 등을 통해 발병하고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 발생 즉시 방역 대책을 수립해야 하는 일군 감염병입니다. 고열과 복통, 구토 등의 증상을 동반하고 잠복기도 짧게는 보름, 길게는 50일로 다른 감염병보다 훨씬 긴 편인데요. 특히 성인은 70% 이상에서 증상이 나타나고 심한 경우에는 간 기능이 심하게 손상되는 전격성 간염으로 번지고 사망에 이를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손 씻기와 물 끓여 마시기, 음식 익혀 먹기 등 개인위생을 철저하게 하고 검사를 통해 항체가 없다고 판명되면 백신 접종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이한나입니다. 최근 수입 맥주에서 제초제 성분이 검출됐다는 이른바 농약 맥주 리스트가 퍼지면서 불안해하신 분들 많습니다. 하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 검사 결과 국내에서 판매 중인 맥주에서는 관련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슬기 기자. 네, 조슬기입니다. 조 기자, 최근 SNS와 또 인터넷을 달군 농약 맥주 논란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결론이 났다고요. 그렇습니다. 국내에 유통된 수입 맥주에서는 문제가 된 농약 성분인 글리포세이트가 검출되지 않았다고 식약처가 지난 주말 밝혔습니다. 앞서 미국의 한 소비자단체가 14종의 맥주와 5종의 와인에서 암을 유발할 수 있는 글리포세이트가 나왔다고 주장했는데요.
이 단체가 언급한 제품 중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10개를 포함해 모두 40개의 수입 맥주에 대한 농약 잔류량 검사 결과 글리포세이트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식약처는 지난해 5월 실시한 국내 맥주 10개 제품에 대한 검사 결과도 함께 내놨는데요. 역시 농약 성분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조 기자, 그런데 이번 조사 결과를 소비자들이 믿어도 되는 건가요? 네, 식약처는 이번 검사에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질량 분석법을 사용했다고 밝혔습니다. 글리포세이트와 같은 질량을 가진 물질을 찾는 분석법으로 우연의 일치로 질량이 똑같은 분자가 맥주 속에 존재하지 않는 한 글리포세이트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식약처는 이번 검사 결과에 유럽연합 EU와 일본과 같은 불검출 기준인 10ppb 이하를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1ppb는 킬로그램당 0.001mg의 극미량을 뜻하는데 최근에는 기술적으로 10ppb 이하까지 측정할 수 있는 데다 이 이하 수치면 사실상 검출되지 않은 것과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5월 국산 맥주에 대해서도 같은 방법과 기준을 적용해 검사를 했고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조슬기입니다. 지난해 중국 대형 에너지 기업의 자회사가 발행한 채권이 부도가 나면서 이를 기초자산으로 발행된 증권을 사들인 국내 증권사들이 막대한 손실을 봤습니다. 손실에 대한 책임을 둘러싸고 금융사들 간 소송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박규준 기자. 네, 박규준입니다. 박 기자, 최근에 또 한 차례 소송이 벌어졌다고요? 네, 현대차증권이 지난 2월에 이 부산은행을 상대로 440억 원 규모의 매매대금 지급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현대차증권 등 9곳 금융사는 중국 에너지 기업, 이 중국 국저에너지 화공집단의 자회사가 발행한 채권을 기초 자산으로 국내에서 발행이 된 ABCP, 이 자산 유동화 기업 어음을 매입을 했는데요. 이게 부도가 나서 막대한 손실을 봤습니다. 현대차 증권에 따르면 이 부산은행이 현대차 증권으로부터 이 ABCP를 대사기로 해놓고 이를 이행하지 않아서 매매 대금을 지급하라, 이렇게 현대차 증권이 부산은행에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현대차 증권뿐만이 아니죠. 지금 이 부실 증권을 매입한 금융사들 간에 물고 물리는 소송전이 이어지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지난해엔 현대차 증권과 하나은행, 부산은행 등이 이 ABCP 발행사인 한화투자증권과 이베스트 투자증권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이번에 부산은행의 소송을 제기한 현대차증권도 같은 이유로, 그러니까 ABCP를 되사겠다고 약속해놓고 이를 지키지 않았다면서 유안스타증권과 신영증권으로부터 소송을 당한 바 있습니다. 이 중국 에너지 기업인 중국 국저 에너지 화공 집단의 자회사가 발행한 1억 5천만 달러 규모 채권은 지난해 11월에 최종 부도 처리가 됐고요. 이 채권을 기초 자산으로 국내에서 발행이 된 ABCP는 1,650억 원 규모입니다. 현대차 증권은 ABCP를 가장 많이 매입한 금융사고요. 이 매입분 500억 원 중에서 225억 원을 손실 처리한 바 있습니다. SBS CNBC 박규준입니다. 국민연금이 지난해 마이너스 수익률 부진을 털고 올해 들어 4%에 가까운 수익률을 냈습니다. 국민연금은 지난 2월 말 현재 기금 운용 수익률이 3.9%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자산별 수익률은 해외 주식이 11.41%로 가장 높았고 국내 주식이 9.45%로 뒤를 이었습니다.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추진된 제주 녹지국제병원의 사업자가 병원 사업 철수 의사를 밝혔습니다. 녹지병원 사업자인 녹지제주 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는 구샤팡 대표 명의로 간호사를 포함한 병원 근로자 50여 명에게 우편물을 보내 병원 사업을 부득이하게 접을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국 자본인 녹지그룹의 녹지제주는 외국계 의료기관으로 국내 첫 영리병원 개설을 추진해왔지만 제주도가 지난 17일 녹지제주의 병원 개설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국내 증시 오늘 장 초반부터 계속해서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0.75% 오름세 2,195포인트 보이고 있고 코스닥 역시 1% 오름세 보이며 748포인트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주목해보실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삼성전자입니다. 지금 영업이익 1위를 미국 인텔에 빼앗겼지만 5G 스마트폰으로 제2의 슈퍼호황을 맞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근데 현대차 삼성전자 현재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호텔신라 같은 경우에도 사사 최대 실적을 내면서 현재 8%
3.72%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광동제약도 급등하고 있습니다. A형 간염 환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소식이 올라오면서 광동제약 현재 8.68%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대차증권 같은 경우에는 보합권 보이고 있는데요. 중국 자산담보부 기업 어음 부도 사건과 관련해서 부산은행과 소송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현대차증권 현재 보합권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증시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